이 영상은 명당 터를 둘러싼 놀라운 풍수 해설입니다. 단 10초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지관의 운명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오늘 영상에서만 공개합니다. 담양 골짜기 새벽 공기는 차고도 맑았다.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사내가 산길을 내려오며 손을 떨었다. 이름은 서지우. 관상감에 몸담았다 떠돌이 직관으로 살아온 지 햇수로 둘이었다. 허기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몰려오는 메스꺼움, 속이 타 들어가듯 아파오던 날들이 겹겹이 쌓여 어깨를 낮추게 했다. 사람의 명은 산줄기와 물길을 따라 흐른다 했거늘 내 명은 어디쯤에서 끊긴 것인가? 지우는 나무에 기대 숨을 골랐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어릴 적 사계절 내내 어머니가 말려두던 약초 향이 그때처럼 코끝을 간지리는 듯했다. 그 향을 잃고부터 삶의 속도가 늘 서둘렀다. 서두르는 걸음은 늘 복을 앞지른다 했는데 그는 그 말을 잊고 살았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 나으리, 괜찮으신지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비녀를 꽂은 박서련이 걱정스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봄 첫물 같은 맑음이 번졌다. 서련은 지우를 붙들어 마을 주막으로 이끌었다. 따끈한 국밥이 앞에 놓이자 지우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넣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쓸쓸함이 뿜어져 나올 듯 코끝이 시큰해졌다. 살아서 이 맛을 또 느끼는구나. 서련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맑은 탕도 이처럼 뜨거웠지. 소금 한 꼬집과 마늘 한 쪽, 무 한 토막의 힘으로 사람을 일으켜 앉히던 그 맛. 지우는 국물 속으로 고개를 숙여 스스로의 숨을 달랬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이 삶을 붙잡았나요? 며칠을 쉬며 지우는 몸을 가눌 기력을 되찾았다. 밤이면 속이 무너지는 듯 붓고 메스꺼웠으나 새벽 공기를 마시면 잠깐씩 가라앉았다. 서련은 내색 없이 약초차를 건넸다. 산그늘이 길면 바람이 먼저 변합니다. 오늘은 쉬시지요. 지우는 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간단한 끄덕임마저 힘들었을 터였다. 서련은 장마 뒤에 남은 햇잎을 따 말려두는 법, 쑥과 익모초를 섞어 냄새를 낮추는 법, 빈속에 마시면 속이 덜 뒤집히는 순서를 조곤조곤 알려주었다. 땅도 한꺼번에 목을 축이지 못합니다. 줄로 나눠 물을 듯 사람의 속도 조금씩 적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치였고 위로였다. 어느 날 지우는 마을 뒤산 능선에 올랐다. 산새는 용맥이 비늘을 감춘 듯 유려했고 물길은 바람의 결을 따라 고요히 꺾였다. 혈이 모이는 자락이 있었다. 이곳은 화복이 흩어지지 않는 터. 지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가 한평생 찾아다닌 길지 중에서도 첫손에 꼽을 만한 명소였다. 집을 짓고 씨를 심으면 가문이 번성하고 병든 이도 오래 머물면 기운을 되찾을 자리. 바람은 사너리를 감돌아 내려와 발등을 스쳤다. 풍수의 말이 떠올랐다. 맥은 숨고 물은 드러나되 사람의 성정이 이를 닮아야 복이 깃든다. 그는 돌 하나를 부드럽게 굴려보았다. 돌은 비틀림 없이 반듯하게 멈췄다. 땅의 호흡이 고르고 물의 결이 곱다. 오래 눌러 앉아 살면 성정도 이 땅을 닮겠다. 이 명당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까요? 은인에게 돌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우는 곧장 내려와 서련을 찾았다. 그대가 내 목숨을 붙들어 주었으니 이 터를 전하고 싶소. 서련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나를 살렸소. 그 말에 서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서련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나으리, 제게는 은인 같은 이웃 노부부가 계십니다. 제 어린 시절을 거두어 주신 분들입니다. 아기가 없어 적적한 세월을 보내셨지요. 그분들께 이 터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우의 가슴 어딘가가 쿡 내려앉았다. 명당을 선뜻 남에게 미루겠다니. 그러나 서련의 눈빛에는 이해타산보다 넓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땅은 넓고 마음은 더 넓어야 산다. 그 한마디에 오래 들지 못한 약한 숨이 길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래 눌러온 속병에 시달렸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다. 좋은 터를 알아본들 내가 거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전 전이감에서 위중한 병이라 했던 진단이 머릿속을 쳤다. 밤새 그는 젖은 흙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흙내가 났다. 사람의 흙과 땅의 흙이 섞이는 느낌. 남은 숨으로 무엇을 남길까? 다친 마음은 늘 좁은 길로만 본다. 지우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떠니까 비로소 보이는 길도 있으리라. 추풍령 고개를 넘던 어느 날 그는 최인우라는 의원을 만났다. 인우는 수염이 엷고 눈매가 따뜻했다. 사람을 수용하고 널리 이롭게 할 자리를 찾고 있어. 인우의 말은 몸을 먼저 살피는 이의 겸손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마을 양지 바른 곳을 가리켰다. 맥이 모이고 물이 쉬는 자리요. 의원에는 백성이 쉬어야 하니. 인우는 무릎을 탁 쳤다. 질병은 바람과 물을 따라와서 또한 바람과 물을 따라 나갑니다. 그날 밤 술상 앞에서 인우는 지우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속이 아프고 금방 더부룩하며 밤마다 더해지지요. 지우는 씁쓸히 웃었다. 반이라 하여 더는 미련을 두지 않으려 했소. 인우는 고개를 저었다. 진맥을 보고 다시 말하지요. 다음 날 새벽 인우의 손끝이 지우의 맥을 짚었다. 오래, 아주 오래. 안쪽은 허하고 겉은 막혀 있었다. 인우가 한숨을 돌렸다. 나으리는 반이가 아닙니다. 고질의 위화와 담적이 엉겨붙은 탓이요. 다스리면 살아납니다. 그 말은 어둠 방에 불이 들어온 듯했다. 인우는 향사 육군자와 침으로 다독이며 말했다. 땅이 숨쉬는 법을 배우듯 속도 숨을 쉬게 해야지요. 음식과 호흡, 걷기의 순서도 알려주었다. 땅이 숨쉬는 법을 배우듯 속도 숨을 쉬게 해야지요. 이 비법은 지금도 현대 한의학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0년 전 처방이 현대 실험으로 증명된 사례를 공개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사발, 해 뜨기 전 천천히 100걸음, 저녁엔 속을 비우는 호흡, 씹기는 곡식처럼 오래. 약 한 첩보다 귀한 순서였다. 며칠이 지나자 지우의 속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밤중에 덜 깨고 새벽이 덜 두려웠다. 명은 산과 물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인우에게 절했다. 사람의 손도 명을 돌리는구나. 몸을 추스른 지우는 곧장 담양으로 향했다. 서련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살 수 있소. 나아지고 있소. 숨이 가쁜 길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는 길목마다 그는 인우가 일러준 대로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따뜻한 햇빛을 허리에 받았다. 길가에 할미꽃을 쓰다듬다 문득 어머니가 떠오르면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러나 명당터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의 새 집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는 작은 흔들이자가, 처마 아래에는 말린 약초가 걸려 있었다. 노부부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고 곁에는 기운이 좋아 보이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이 집에 복이 앉았구나. 지우는 중얼거렸다. 서련이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나으리, 그 한마디에 지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설현 왜 그 자리를 서련은 미소를 띠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은혜를 갚는데 땅만한 선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오래 품던 소망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향을 팔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사람이 명당을 얻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는 마음이 명당을 부른다는 것을.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명당은 귀하지만 명당보다 귀한 마음. 그때 마을 이방과 포절이 다가와 정중히 예를 올렸다. 지간 나으리 관아에서 급히 모십니다. 관아에는 전하의 밀지가 도착해 있었다. 얼마 전 큰 비로 대왕 대비의 묘소 혈맥이 상했으니 새 터를 잡아 이장을 도우라는 명. 지우는 즉시 산과 물을 헤매었다.
밤마다 인우가 일러준 호흡으로 속을 다스리고 낮에는 맥을 읽었다. 맥은 깊이 숨고 물은 낮게 흐르며 사람의 마음은 그 중간에 선다. 비가 다시 흙 뿌리던 밤, 그는 젖은 흙 위에 등불을 두고 물길에 반짝임이 꺾이는 지점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가락에 맺힌 흙물이 차갑고도 따뜻했다. 마침내 그는 적합한 털을 찾았다. 나지막한 사늘이 북서풍이 분다 해도 혀를 깨지 못하고 물은 곡선으로 돌아나가 흩어지지 않는 자리. 이장은 무사히 마쳤고 전하는 치하했다. 공이 크니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 지우는 정중히 사양했다. 전하, 저는 본디 있던 자리로 돌아가 제 삶을 고치고자 합니다. 전하는 미소 지었다. 그대가 원하는 자리는 어디든 명당이 되겠지. 그 무렵 관상감에는 지우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이름하여 배도원. 그는 번번이 털을 마치지 못해 민심을 잃었고 지우가 돌아왔다는 소문에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그가 택한 자리는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길 자리다. 그는 모의하여 허술한 지도를 만들고 관아에 상소를 올렸다. 지우가 다시 불려 들어갔다. 내가 고른 자리가 참으로 옳으냐? 지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흙을 보시옵고 물의 노래를 들으시지요. 그는 관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다. 밤새 내린 비가 물길을 부풀렸으나 물은 그의 말대로 둔덕을 비껴 곡선으로 빠졌다. 도원의 말은 흩어졌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터는 사람을 담는다 했소. 마음을 곧게 하면 바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도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소문처럼 모질지 않았다. 사람을 다루려던 마음이 땅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이다. 담양으로 돌아온 지우는 곧장 시장으로 갔다. 서련은 여느 때처럼 향을 팔고 있었다. 사람들은 향을 맡고 얼굴이 환해졌다. 지우는 서련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살아났소. 서련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살아난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 말에 지우는 웃었다. 그 빛 그대가 먼저 밝혔소. 두 사람은 말이 줄었고 대신 함께 굽는 향의 연기가 그 사이를 채웠다. 서련의 향은 쑥과 측백, 계피와 감초를 고르게 섞어 쓴맛이 먼저 달콤함이 뒤따르는 향이었다. 첫 숨은 기억을 데려오고 두 번째 숨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세 번째 숨에 사람들은 말을 덜했다. 향은 말을 덜게 하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관아에 사또가 서련을 불렀다. 부부 금슬이 좋은 자리를 하나 고르라 하였더니 지간 나으리가 말하길 마을 아랫자락이 좋다 하더군. 사또는 그 털을 두 사람의 집으로 내렸다. 전하의 하사다. 나라가 그대들의 마음을 보았다. 이런 명당은 천년에 단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말없이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눈가가 젖었다. 마당에 첫 장독을 들이던 날 지우는 서련에게 속삭였다. 나는 그대에게 배웠소.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편안하면 방 한 칸도 넓고 마음이 사나우면 큰 기와집도 좁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의 온돌 위에 나란히 앉아 숨을 맞췄다. 바닥의 따스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세월이 흘렀다. 인후의 약과 가르침, 천천히 걷는 습관, 절제된 음식이 지우의 몸을 완연히 바꿔놓았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과 죽 한 사발, 낮에는 햇볕 한 종지와 그늘 한 종지, 저녁에는 책 한 장과 말 한 줌. 그는 때때로 멀리서 묻는 자에게 풍수의 말 한마디를 빌려주었다. 집터는 그대의 걸음걸이와 닮아야 한다. 숨 가쁘면 물이 달아나고 느긋하면 복이 앉는다. 농부가 와서 물었다. 논두렁이 자꾸 무너집니다. 지우는 그의 발을 보았다. 늘 급히 걸어 발 뒤꿈치가 먼저 땅을 친다. 발바닥을 먼저 두어 보시오. 물길도 천천히 돌 것입니다. 그가 걸음부터 고치자 논두렁의 물길이 봉긋이 살아났다. 땅은 사람을 따라 배운다.
설현의 향은 마을에서 유명해졌다. 인우가 가끔 들러 약재를 보태고 설현은 노부부의 집 마당에도 향을 걸어두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면 노부부는 흔들의자에 앉아 숨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현은 웃었다. 향이 숨을 느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노부부는 같은 말로 답했다. 그럼 오늘은 마음을 더 줄이지. 그날 저녁 그들은 밥상을 작은 그릇으로 바꾸었다. 작은 그릇은 배보다 마음을 덜 채우는 법이었다. 덜 채우니 밤이 깊어도 속이 편했다. 마을에서 병석이 길던 노인이 설현의 향을 맡고 지우의 걷기를 배우며 일어나 앉았다. 그는 손을 모아 말했다. 나는 큰 약을 찾았으나 작은 습관이 살렸네. 설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큰 복도 작은 습관의 모서리에서 자란다. 한겨울 북풍이 매서워질 무렵 도원이 다시 찾아왔다. 얼굴에는 지난날의 각진 기세가 빠지고 눈에는 어딘가 서늘한 배려가 생겼다. 나으리 아이 하나가 열흘째 열이 내리지 않아 집터 탓이라며 어미가 우네. 지우는 도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가세. 두 사람은 함께 산 아래 초가로 갔다. 아이는 열꽃으로 얼굴이 붉었고 방 안은 바람길이 막혀 눅눅했다. 지우는 방문을 조금 열어 남서쪽으로 통풍을 내고 아궁이에 장작을 덜 넣도록 일렀다. 불은 적고 오래가야 숨을 덜 빼앗지.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우가 보내준 상백피와 박하를 물에 띄워 방 안에 두자 아이의 숨이 부드러워졌다. 3일이 지나 아이는 기침 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이의 어미는 눈물로 도원과 지우의 손을 잡았다. 도원은 그날 밤 지우의 집 앞마당에 오래 서 있었다. 나는 사람보다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지우는 답했다. 땅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땅을 닮지. 어느 쪽이든 먼저 고다야 둘 다 고다진다. 도원은 그날부터 스승 없이 스승을 모셨다. 봄이 돌아오자 전하의 부름이 한 번 더 내려왔다. 창에 바다의 해풍이 성을 깎아먹는다. 그 바람을 누그러뜨릴 자리를 보라. 지우는 서령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춘다 했다. 욕심이 앞서면 물빛이 탁하고 기다림이 앞서면 물빛이 맑다. 해풍은 낮에 강해지고 밤에 약해진다. 지우는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고개에서 손바닥을 펴 바람을 받았다. 바람은 송금 사이로 드나들며 얇게 울었다. 이곳에 숲을 두르고 돌담을 낮게 휘게 쌓아 바람의 칼날을 둥글게 하라. 그는 군졸과 백성들에게 돌을 나누어 주며 직접 손으로 첫 줄을 놓았다. 둥근 돌 위에 둥근 돌 바람을 꺾되 애를 쓰지 않게. 한 달이 지나 바닷가 촌락의 빨랫줄이 덜 흔들렸고 아이들의 기침이 덜했다. 바람이 그쳤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바람은 그치지 않았으나 칼날이 무뎌졌다. 여름밤 마당에 누운 지우와 설현은 별빛을 세었다. 별은 셀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설현 그대는 왜 그 자리 명당을 내어주었나? 설현은 잠시 별을 한 움큼 웅크려 보다가 답했다. 제게는 정물려 주던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집에 누우면 잠이 빨리 들고 그분들 우물물은 여름에도 속이 덜 놀랐습니다. 그 집이 제 명당이기도 했지요. 제가 그들의 숨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손등으로 자신의 눈가를 닦았다. 그대는 이미 많은 사람의 숨이오. 가을 국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 관아에서 시험을 맡겼다.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드는 고을의 창고 털을 보라. 사람들은 곡식이 썩고 겨울이면 굶주렸다. 지우는 세 고을을 돌았다. 첫째 고을은 강변에 창고를 두어 물에 잠겼고 둘째 고을은 언덕 위에 두어 겨울에 바람이 들고 곡식이 말랐다. 셋째 고을에서는 창고를 길모퉁이에 두었는데 수레가 자주 들이받아 곡식자루가 터졌다. 지우는 세 가지를 섞었다. 물길을 등지되 너무 높지 말고 바람을 받되 직면하지 말고 길을 맞되 피할 구석을 두라. 그는 버드나무를 심어 창고의 모서리를 가리고 도랑을 낮게 파 물을 한번 쉬게 했다.
길목에는 작은 평상 하나를 두어 수레가 잠시 쉬게 했다. 그의 겨울 곡식은 덜 마르고 덜 셨다. 백성들은 창고 앞 평상에서 차를 끓여 마셨다. 쉬는 자리 하나가 복을 길게 했다. 겨울이 깊어 눈발이 포근하게 내리던 밤 노부부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젊은 부부의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작은 몸이 울음을 터뜨리자 집안의 공기가 단숨에 따뜻해졌다. 지후와 서련은 장독대 앞에서 손을 모았다. 사람이 오면 집은 다시 태어난다. 노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서련이 웃었다. 마음이 넓어졌으니 집이 넓어진 겁니다. 그날 밤 새 집의 처마에는 긴 고드름이 자랐고 아궁이의 불은 오래오래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명당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명당을 만드는 걸까요? 도어는 자주 들렀다. 그는 자신이 잘못 보았던 터를 찾아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걷는 법과 숨쉬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저 직관의 옷을 입었던 자였소. 이제는 사람의 발걸음을 먼저 보겠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이 곧아지면 길이 펴지고 길이 펴지면 터가 응한다. 두 사람은 때때로 산길을 걸으며 망초와 민들레를 뜯어 씹었다. 쓰고 달았다. 쓰고 달아야 혀가 이치를 기억한다. 봄이 또 왔다. 장터 골목의 향내는 더 멀리 번졌다. 서련의 손놀림은 더 느려지고 더 정확해졌다. 느림은 정확의 어머니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손가락을 문지르며 맹놀이처럼 박자를 맞췄다. 하나, 둘, 셋, 쉼. 쉼의 박자. 사람들은 그 박자를 배우며 말을 덜했다. 말을 덜하면 숨이 길어지고 숨이 길면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지우는 그 부드러운 얼굴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얼굴들이 곧 명당의 풍경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노을이 고택 지붕에 번지는 때, 지우는 서련과 마주 앉아 마지막 잔을 나누었다. 서련, 우리는 명당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명당을 짓고 살았다. 서련은 미소 지었다. 서방님, 오늘 향은 특별히 더 은은하네요.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뜰의 국화향을 데려왔다. 그 향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건강히 상실과 회복, 배려와 나눔, 반전과 눈물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을 건너 다른 마을, 다른 집, 다른 마음으로 옮아 다녔다. 어떤 집에는 장독대가 더해졌고 어떤 집에는 평상이 놓였다. 어떤 집에는 웃음이, 어떤 집에는 침묵이, 그러나 둘 다 복이었다. 복은 떠들썩한 날에도 오고 고요한 날에도 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관상가가 바꾼 왕조의 운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이야기를 본 당신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 뒤로도 전하는 간혹 지우를 불렀다. 벼슬은 줄 수 없느냐는 신하들의 말에도 전하는 웃으며 답했다. 그는 이미 벼슬보다 높은 곳에 올랐다. 그의 자리는 사람들 곁이다. 지우는 정교를 품에 넣고도 서둘지 않았다. 먼저 숨을 고르고 작은 물을 마시고 한 발을 디뎠다. 걸음은 늘 그랬다. 한 발 앞에 한 발. 복은 늘 그렇게 왔다. 한 발 앞에 한 발, 사람의 숨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눈이 크게 내린 어느 해 겨울, 인우가 편지를 보내왔다. 나으리, 늙으면 약은 줄고 습관은 늘어나야 합니다. 지우는 웃으며 답장을 썼다. 늙으면 땅은 낮아지고 마음은 높아지려 하니 내가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그의 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느린 잔치를 열었다. 빨리 먹지 않고 빨리 말하지 않고 빨리 걷지 않는 잔치. 아이들은 평상을 뛰어넘지 않고 장독대를 돌며 숨을 골랐다. 서련은 향을 피우고 지우는 바람결을 읽어 잔치의 자리를 조금씩 옮겼다. 바람이 둥글게 돌아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낮게 누웠다. 그날 저녁 구름이 걷히며 큰 달이 떴다. 달빛은 기와에 부서져 흘렀고 사람들의 이마에 맑게 앉았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숨이 길어져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은 길고도 짧다. 어떤 사내는 그의 말 한마디에 집터를 바꾸고 병석에서 일어났고, 어떤 여인은 설현의 향 한 줌에 밤잠을 다시 찾았다. 어떤 아이는 평상 위에서 박자를 배우며 성정을 다독였고, 어떤 노인은 장독대 사이로 난 바람길을 걸으며 오래된 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떤 직관은 도원을 스승으로 삼아 사람을 먼저 보고 땅을 나중에 보게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나아졌다. 나아짐은 늘 눈에 띄지 않게 온다. 눈에 띄지 않게 온 복이 오래간다. 지우는 어느 늦여름밤 툇마루에 앉아 설현의 머리칼에 비녀를 꽂아 주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설현,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소. 설현은 고개를 기울였다. 서방님, 명당은 지도가 아니라 습관이요. 사람의 습관이 그 집의 풍경을 만들고 그 풍경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 설현은 눈을 감고 웃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명당을 지은 셈이겠네요. 그렇소. 오늘도 내일도. 그날 밤 향은 더 오래 탔다. 향은 타서 사라졌으나 향기의 길은 남았다. 그 길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걸었다. 숨이 길었고 걸음이 곱고 마음이 넓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그릇의 국밥, 한 줌의 향, 한 번의 숨, 한 발의 걸음에서 시작되었다. 골짜기 위로 아침 안개가 들고 나며 장독대 사이로 햇빛이 조용히 흘렀다. 사람들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설현은 향꽃을 다듬고 지우는 마당에 돌을 한 번 더 매만졌다. 작은 정성이 쌓여 큰 평안을 만든다는 것을 둘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장터에는 나들이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다. 설현이 내어준 향 한 묶음이 그들의 장바구니에 들어 있었다. 웃음은 깊었고 걸음은 느렸다. 느림은 호사라는 것을 오래 사는 이들은 먼저 배운다. 계질력, 고택 지붕 위로 주황과 파랑이 번지듯 섞였다. 지후와 설현은 마당 끝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루의 바람을 등 뒤로 흘려보냈다. 오늘도 무사히.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음은 넓었다. 오늘 당신의 명당은 어디입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사람이 만든 명당의 비밀을 확인해 주세요.